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아주 먼 길 운전해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네요. 좀 여행 오는 것처럼 즐기면서 왔어요. 네, 네. 남편이 운전해 주겠다는데 제가 이제 혼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오면서도 사실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다? 그런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자주 하던 표현이 먹먹하다. 그냥 가슴에 울음이 차 있다. 여기가 되게 무거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왔었고, 이렇게 뭐 저녁 노을쯤에 이렇게 들판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그 초가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얀 연기가 올라가면 울었어요. 그렇게 왠지 모르게 그냥 슬프고 네. 먹먹하고 그래서 울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그 원인을 몰랐었어요. 모르고 그냥 답답하다. 왜 이렇지? 그냥 그렇게 제가 지금 한 70이 넘은 나이인데 네. 그게 한 50대 후반까지 그렇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오늘 오면서 그 먹먹함이 다시 또 차오르는 거예요. 네. 여기 올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서 이제 혼자 가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네. 궁금하고 또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예. 꼭 어린애한테도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기억을 해보면 정말 제가 해야 될 억울한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못하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이렇게 왜 가슴이 이렇게 멍하니 아플까?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루고 싶고 뭐가 이렇게 차 있는 걸까? 아파요. 많이. 지금도 말씀드리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교수님 같으면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겠구나. 제 이렇게 막혀있던 거를 좀 풀어주시겠구나. 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아픈 얘기 하는데 제가 웃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항상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막 여기가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뭘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웃으시는 게 좀 이상하다고 스스로도 좀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상하게는 보이지 않고요. 네. 그냥 그 웃음 밑에 있는 그 울음이 갑자기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나오게끔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웃음이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게 아닌가. 웃음이요? 네.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통 같으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픈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남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나도 그래. 그게 이제 그게 느껴지면서도 스스로가 그렇게 분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힘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마음이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요. 네. 왜 이렇게 아프죠? 이런 마음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이제 꺼내신 말씀 중에서 남편이 이제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좀 싫다고 하고 이제 혼자 운전을 해서 오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편이 같이 오는 게 좀 싫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은 같이 함께 오는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몸은 좀 힘들더라도 그냥 되게 혼자 오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남편하고 같이 움직이면 불편해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사람. 그리고 하여튼 좀 불편하게 해요. 네. 옆에. 그리고 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화내고 윽박 지르고 좀 그런 스타일. 그런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뭐 몇십 년, 거의 46년, 7년을 살았는데요. 초반에는 별짓을 다 했겠죠,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 지금 47년 정도 살았는데, 만으로 70분.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스스로 챙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 말 듣고 달력에도 동그라미도 쳐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스스로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바꾸라는 포스인데, 어찌됐든 이런저런 거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거는 저한테 상처더라. 되는 건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기준이 딱 있어요. 내가 너 다 주는데, 월급 타서 다 주는데 뭘 더 해줘야 돼? 그냥 일상이 좋은 거야. 전 일상만으로 안 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꽃도 받아보고 싶고 선물도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선물을 했어요. 때마다. 네. 그런데 한 60 지나면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나도 편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하면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뭐 그게 맘대로 되겠어요. 자기가 태생이라 그러나요? 자기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든가 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해지면서 제가 포기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자. 그래, 내가 기대 안 하면 되잖아. 난 딴 거로 그 대신 내가 채우지 뭐. 내가 주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사 입었어요. 네. 방법을 바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좀 쓸쓸하죠.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가정생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로 소통하면서 그랬는데, 너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많이 슬프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그걸 수용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활에서 내가 만족하는 걸 찾자. 포기인가?
뭐 이해를 좀 많이 이제 하셨다. 네. 그렇게도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태생이니까 그 사람도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것만 요구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잠깐 좀 멈춰 보시겠어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표정이라든가 예, 예.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드는 느낌이 네. 마치 그 자기 속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예. 한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아, 맞아. 네가 포기하는 게 나아. 태생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니? 그냥 이해를 해. 이렇게 말하는 이제 목소리가 하나 있고, 그 목소리를 이제 그 말을 듣는 이제 자기가 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존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먹먹함, 약간 더 쓸쓸함이라고도 표현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두 존재,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한 부분은 상전이라고 우리가 네. 이름을 붙여 볼 수 있고, 뒤에 그 말을 듣는 존재는 이제 하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일단 이름을 붙여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마치 상전이 하인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예.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전에 하던 나한테 막 그렇게 설명을 막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눈을 좀 약간 크게 뜨시면서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이 하인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떻겠어요? 네, 얘한테. 약간 의자를 약간 돌려서 앉으시면서.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아까 하셨던 말씀, 네가 그거는 포기를 해야 돼.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제 어조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그 얘기를 그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이제 더 추가를 하셔도 좋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가 아무리 애써봐도 뭐 워낙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좋아요. 이쪽에 한번 와서 앉아보시겠어요? 저쪽을 보시면서. 그래, 저쪽에서 이제 아까, 그래, 네가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네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를 해. 예. 아까는 목소리 좀 상당히 힘있게 크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는 목소리 조금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내용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네. 어쨌건 이제 어느 목소리, 좀 센 목소리에 반응을 하시든 조금 달라진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응을 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뭐.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 목소리가 되게 작아졌거든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그냥 우울하죠. 네, 우울하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웃음이 나왔거든요. 우울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좀 웃음이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이걸 알아차리시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이 순간에 지금 내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었잖아. 그건 저쪽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너 할 수 없지. 네가 지금까지 살았잖아. 네. 저쪽에서 한 번 더 그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 말을 들은 자기가 한번 반응을 다시 해보시겠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또 웃음이 나오죠, 그죠? 예. 그 웃는 심정이 네.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지금 좀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그냥 포기. 몸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몸이 축 늘어져요. 축 늘어지고 네.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죠? 네. 근데 웃음이 나오는지 두 번 지금 똑같이 웃음이 나왔거든요. 그 웃음이 뭔지, 왜 웃음이 나오는지. 허탈한 웃음인가요?
허탈한 마음을 웃음으로 지금 이렇게 네.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나왔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여태까지 노력을 하고 했어도 변한 건 없고 저만 아팠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러고 사는 거지. 네. 좀 허탈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네, 늘 쓸쓸했어요. 네, 네, 네. 또 웃음이 나오죠, 그죠? 예, 예. 그 웃음을 웃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순간에. 글쎄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쓸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으면은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웃음이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지. 글쎄요. 안 웃으면 엄청 괴로우실 것 같아서 웃음이 약간 좀 이렇게 차단하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나는 그냥 무너질 것 같으니까. 드는 느낌이 그건 예. 이제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예. 분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분석은 생각이 하는 건데 느낌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네. 상처를 받았어요. 칼에 이렇게 이제 베었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고를 좀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연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웃음이 자기 아픈 데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연고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아프거나 그럴 때 저를 돌봐주거나 그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뭐 그런 보살핌을 제 기억에는 별로 받은 게 없다고 느끼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럼 다시 예, 또 웃음이 지금도 또 나오죠, 그죠? 또 나오죠, 그죠? 이 순간, 예.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순간에 예.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이렇게 그걸 이해해주거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거든요. 저쪽에 앉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넌 그냥 포기해. 예. 그냥 이해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기운이 쭉 빠지면서 쓸쓸해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우울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이제 가라앉았는데, 네. 그때 이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연고를 바르듯이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는 저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하는 그죠? 것 같은데요. 네. 쟤는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딱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멍해요. 네. 네. 멍하다고 하면서 다시 또 웃음이 나오죠. 그냥 거의 지금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웃음을 가지고서 늘, 어떻게 보면은 마사지를 해준다, 연고를 발라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항상. 네. 답답했어요. 네. 지금 이제 그거를 웃음이 탁 나오면서 그 아픔이 더 이상 이렇게 못 느껴지게 막는 딱 막아버리는 웃음이 아까 나는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이미지가 들었는데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지금 보니까 그 감정을 못 느끼게끔 막아버리는, 차단해버리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못 살았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서 앉아보시겠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후련하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은 나를 쳐다보시는데 그 얘기 지금 시작하시면서는 저쪽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셨거든요. 기억을 이제 자꾸 반추해 보는 거죠. 아니면 눈을 바로 맞추는 게 좀 어려우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글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은 좀 두려운 존재였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도 조금 어른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네. 그 얘기 듣고 나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대답이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나하고 연세가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나를 어른으로 이렇게 보시고, 본인은 그러면 이제 아이 같은 그런, 아이한테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제 스스로도. 그래서 자꾸 제가 혼자 막 추스리고 그런 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자기로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네. 좀 분석해가지고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 좀 알아차려주세요. 네. 그게. 그냥, 조금 다시 돌아가서, 근데 나를 어른으로 이렇게 보시고 본인은 어린아이처럼 이제 생각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난 좀 놀랬다고 했는데 그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딴 데 또 쳐다보셨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딴 데 쳐다보는 게 왜 딴 데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자기도 모르게 좀 피하는 느낌이 나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냥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나를 어른으로 좀 자기도 모르게 대하고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분석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지금 알아차려지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지금 마음. 지금 마음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오그라드네요. 오그라들었죠. 네. 예. 좋아요. 그 오그라든 몸이, 그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움츠려드는. 네. 움츠러든 그 몸이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 몸이 한번 왜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몸이 뒤에서. 무서우니까. 두렵고. 네, 네. 항상 혼자였었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해결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옆에는 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무섭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좀 어떤 게, 어떻게 좀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시나요? 왜 무서운지, 내가 좀 호랑이처럼 보이시는지, 아니면 무서운 아버지처럼 보이시는지. 교수님은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지시네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네, 어른. 네, 할 때는 좀 본인은 어린아이 같고 나는 어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기대고 싶고. 네. 뭐 그런 마음이었죠.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네요. 예, 예. 지금 순간은 어떠세요? 지금요? 네. 교수님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기대고 싶다. 좀 그런 마음. 어른한테 좀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뭐 기댈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제 난초님 얘기를 들으면서 난초님의 두 가지 모습이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할까요? 아마 이미지로 좀 그려진다고 할까요? 하나는 되게 이제 어른 앞에서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그런 아이. 또 다른 이미지는, 어른에게 되게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막 좀, 안기고 싶고 하는 그런 아이. 둘 다 아이인데, 어떤 데는 무서워하는 아이, 어떤 데는 되게 좀 기대고 싶어 하는, 뭔가 돌봐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 두 모습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무서워하고. 늘 기대고 싶었죠. 네. 근데 남편은, 기댈 수 없는 존재였었나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네요. 네.
이게 결혼하면 좀 기대고 좀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린 그 가정 생활이 제가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그런 가족끼리 서로 소통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오손도손한 그런 가정 생활을 늘 꿈꿨는데 어떤 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 남편이 탁 자르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뭐 어떤 의견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결혼 초에요. 한 4, 5년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 의견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버려질까봐. 네, 네, 네. 버려질까봐. 그래서 그냥 늘 조마조마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그때는 다들 가족이 나가고 애들도 뭐 학교를 가거나 없거나 그러면 저 혼자 이렇게 집에 있으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 그러나? 네. 그렇게 땅으로 이렇게 꺼져드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정말 기대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참 이제 많으셨는데, 내가 이제 굉장히 남편한테 잘해주면은 현모양처가 되어서 정말 이제 잘해주면은 이제 남편도 나를 잘 받아주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셨는데 계속 가졌죠. 네.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정작 내가 이제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전혀 그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갑자기 돌아서서 집을 나가버리는 내치는 뭐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기대가 이제 확 이렇게 무너지는 좀 산산조각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겁나갖고. 그게 이제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너무 막 몸이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그 다음인가 그 다음인가 보다 그거는 네.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나가버리니까 어머 나 혼자 남았네 또 네. 무섭네. 안 돼 이거는. 그래갖고서 이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단념을 해버렸네요. 단념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탁 단념을 했다라는 게 조금 나는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가 저를 양육을 안 하셨어요. 네, 엄마가 양육을 안 하시고 식구는 많았었는데 저희 집에 식구는 많았었는데 할머니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잡식구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 네. 그리고 엄마는 그때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는 공부를 하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뭐 바깥 일을 하셨었대요. 네. 근데 저 태어나자 뭐 바로 나가셨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저는 이제 뭐 그때는 집 일 도와주는 식모라 그랬죠. 그 식모 젊은 아이가 저를 얻고 맨날 키우고 할머니는 계셨지만 할머니는 늘 바깥으로 바쁘신 분이셨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기에 그냥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면 어릴 때 그게 잘 안 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방에 넓은 저희 집이 일본식 이렇게 불화받은 집 정부에서 네, 적산가옥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 이제 안방이 굉장히 컸어요. 일본식 집들이 보면. 그런데 거기 혼자 누워놓고 나갔나 봐요. 그랬는데 네네. 눈을 딱 뜨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깜하고. 그러면 사람 올 때까지 제가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워갖고. 그때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혼자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도 그냥 혼자다.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고 가위에 그렇게 눌렸어요. 네. 가위에 눌려갖고. 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잠시 네. 좀, 네. 이제 식모, 네. 말하자면 유모죠. 이제, 그냥 식모라고 하죠, 뭐. 그 식모 언니, 네, 언니. 언니가, 돌봐줬는데, 그럼 하여튼 막 그렇게 혼자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넓은 방에 아무도 없는데,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기억은 그냥 가만히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좀 더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렇게 제시를, 제가 제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런 걸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내야 된다. 이제 그 식모 언니하고 있었던 이제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것은 기억나는 전혀 게 기억이 없어요. 네. 기억이 없고 그냥 혼자다, 무섭다. 실제로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집을 나가버리셨고 공부하러. 아니, 집에 계시는데 이제 거의 뭐 밤에 들어오시고 뭐 이랬던 기억. 하여튼 뭐 정서적으로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네. 그런 엄마도 관계고 없었고. 엄마도 없었고 할머니도 없었고. 할머니도 뭐 주로 밖으로 별로 기억 뭐 같이 이렇게 했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기억.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몸이요? 그냥 이렇게 좀 긴장하나? 어디 어느 부분이 긴장됐는지. 오른쪽, 이쪽으로. 네. 옆구리 쪽. 네. 등 쪽은 어떠신 거예요? 등 쪽하고 이쪽으로. 등 쪽도 같이, 그죠? 뭔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약간 좀 감각이 좀 마비가 된 네. 그런 느낌 비슷한가요? 예. 한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그 몸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손? 그리고요. 생각이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많이, 제가. 그죠? 네. 생각이 많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 몸은 전체는 지금 약간 얼어붙이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아까 처음 초기 기억을 얘기하실 때도 사실은 되게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여튼 뭔가 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고 그냥 무서웠다는 그냥 무서웠다는 그게 그냥 얼어붙이는 약간 그런 그게 지금 가장 강한 감정으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강하게 남는 거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랑 엄마가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러니까 6, 7살 요 정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막내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네. 여름에 이제 이렇게 모기장을 쳐놓고 이제 여름인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서곤서곤 하시는데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는데 저는 중간에 누워서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는 척하고. 그 얘기하시면서 약간 지금 다시 미소를 지으시거든요. 웃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왜 웃음이 나와요? 글쎄, 가식을 떨고 있나? 아니에요. 그 순간은 지금 되게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있잖아요. 되게 지금 긴장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혼자 견디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웃음이 약간 우리 연고 역할도 있는 것 같고 차단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자기도 모르게 딱 지금 이제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그 지나간 일인데도 그걸 기억을 얘기하는 순간도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대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감정을 얘기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 느끼고. 나하고 지금 이제 분리시키는 차단되고 있는 것 건데 같아요. 분리를 시키고 있는 네네. 거죠. 일부러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제 삶에서 그렇게 분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요. 설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게 보이거든요. 설명 안 하셔도 내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지금 어떠세요? 조금 먹먹해요. 네. 음. 먹먹해요. 네. 내 말이 어떻게 들려서 먹먹해졌어요? 글쎄, 조금 알아주시나? 예. 알아주시나 그러면서 또 저쪽 위를 쳐다보셨거든요.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드려지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먹먹해진다고 하시는데 먹먹하다는 얘기를 직접 내 눈을 보고 그 전까지는 보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접촉을 다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피하나요? 그런 피하는 거죠. 감정을? 끊는 것이 피하는 거죠. 자, 너무 힘들었나요, 그럼? 본인한테 제일 필요한 거를 지금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이제 오고 있는데 배달이 되고 있는데 문 앞에 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요?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비춰드린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문을 자꾸 이렇게 뭘 주문해가지고 이제 택배가 왔는데 문을 이제 열어놓고 기다렸어. 이제 택배 아저씨가 이제 지금 집에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려. 안에 비운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렇죠. 뭐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내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했다가 문을 닫지 마시고 택배가 왔을 때 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안 닫으면 돼요. 문이 열려 있는데 본인도 기다리고 계셨어. 열렸는지 닫혔는지조차 모르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문을 닫거든요. 닫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웃어버리고 또 하나는 딴 데를 쳐다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딴 데를 쳐다봐요. 웬만하나? 그걸 알아차리시면은 본인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릴게요. 본인이 뭘 느끼는지 설명을 안 하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뭐 생각을 해, 자꾸. 뭘 얘기하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들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먹먹해진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말이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먹먹했던 것 같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죠? 네. 보고 있는 게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는. 혼자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내가. 내가 울고 있구나. 울컥해요. 느껴보시겠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몸이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전기가 좀 이렇게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같이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눈을 감는지 아세요? 너무 기다리던 순간인데 그 목소리를 들었고 눈을 가지고서 이제 보았다고 하는데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와서 이렇게 누가 보고서 봐주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또 피하는 거잖아요.
아, 어쨌건 그러나 한꺼번에 이걸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말랐던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정도 사막에서 이렇게 물 없이 다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구조가 됐어요.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주는데 한꺼번에 벌컥벌컥 못 마셔요. 마셔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물을 적셔가지고 약간만 입술부터 죽여주고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방울씩 지금 이렇게 조금씩. 지금 본인이 마실 수 있는 만큼 한 방울씩 지금 취하시는 거예요. 많이도 못 먹네요. 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아팠던 것가 좀 사라지고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몸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이렇게 아픈 게 싹 사라지는 느낌? 나를 잘 쳐다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인자하세요. 편안하시고. 좀 무섭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막 기대고 싶거나 두 가지 다 어린아이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그냥 조금 다른 느낌이신지. 그냥 편안하다. 어른 아이의 개념이 아닌 그냥 한 사람 대 사람으로 편안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그런 눈빛이에요. 나하고 동년배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거를 이렇게 잊고 살아요, 항상. 사실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나이를 얘기하는 게 그냥 조금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조금 설명하신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와닿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해질녘에 석양 무렵에 집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 사실 요즘은 볼 수 없는 풍경이거든요. 네,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을 내가 아니까 같은 동년배니까 그때 마음이 되게 좀 슬픈 마음이 들었다 하는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하신 얘기를 밑에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깔려서 나는 이제 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신 그런 집안 분위기, 배경 그런 것도 집 자체는 유복한 그런 가정인데 집도 넓고 크고 네.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거기서 아주 어린 아이가 다들 외로웠어. 그러니까요. 각자. 다른 분은 일단 놔두더라도 예. 우리 난추님은 그냥 그 덩그런 그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혼자서 누워 있었고 너무 무서웠지만은 크게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이제 그 사이에서 들어보니까 싸우는 소리구나 싶어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지금 같이 하나로 이렇게 같은 멜로디로 나는 느껴지거든요. 정말 현모양처가 돼서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남편한테 잘하면은 남편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스위트 홈을 나는 선물로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도피죠, 도피. 빨리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 그거는 해석이고요. 해석은 놔두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난 너무나
절실한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절실했죠. 네.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냥 탁 자르고 이렇게 가버리는 모습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더 이상 요구를 하지 못하고 참아버렸던 그 전체 얘기가 하나의 스토리로나 쭉 연결되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좀 우울하죠. 힘들었다. 참 힘들게 살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내가 다 들었잖아요. 들어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조금 다시 들려드렸는데, 나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들으니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되게 기다리셨잖아요. 네. 되게 필요로 했고. 네.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봐줬으면 더 좋겠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근데 너무 닫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랬겠죠. 네, 일단은, 그런데 오늘 이게...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네. 또 오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인데, 되게 좀 이렇게 축약시켜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이렇게 나눴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나는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네. 내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그리고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알아주시니까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속 얘기를 하고 지낸 친구가 한 2-3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늘 힘이 됐죠.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고, 또 하나는 엄청 다정다감하고 다 하는데 또 그렇게 또 잘 모르면 이제 그냥 네가 좀 참으면 된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못 하고. 근데 이제 한 친구는 또 이제 같은 이 공부를 좀 더 하고 해서 그런지 되게 공감을 해주는데 이제 교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몰입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정도는 아니죠. 그냥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지. 이제 이 정도지. 교수님은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같이 맞춰주시고 집중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편안하고. 네. 지금도 편안하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아까 같은 그런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내려갔죠, 이만큼. 네. 또 오늘 제 낭초님하고 첫 만남인데, 50분 동안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또 그런 만남의 순간들이 좀 여러 번 있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난초님이 슬픈 얘기를 할 때에도 웃게 되는 게 연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본인도 스스로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픈 그런 감정들을 만나는 게 힘드니까 이제 웃음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연고에 이제 비유를 처음에 했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고와 같은 그런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뚜껑과 같은 그런 이제 자기 감정을 이제 이렇게 더 만나면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그걸 차단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연고로 얘기를 하는 것이나 뚜껑을 이제 닫아버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비슷한 면도 있어요. 결국은 어차피 그 감정들을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직면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피한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보호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대단히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감정을 만나야만 직면해야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결국은 막 직면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더 지속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겠죠. 난초님이 스스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분석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분석하는 것의 반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분석하지 말고 또는 해석하지 말고 이런 이제 말은 생각 속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이제 느껴보라 그런 뜻인데 느껴본다면 이제 감정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욕구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현실을 만나는데 이제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아픔이잖아요. 슬픔, 이제 외로움,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인데 그 감정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그걸 만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자꾸 이제 달아나는 거예요. 현실을 이제 피하는 거죠. 이제 그게 웃음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혹은 또 설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를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만나보자. 그런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생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 속으로 도망가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죠.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되게 필요해요.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그 프로세스를 중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방어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필요한 거죠. 난초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느껴볼 때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나요? 이제 교수님이 그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멈춰지질 않고 느끼는 걸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모르겠고 느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끼면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아프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럴까? 말씀하시는데 느껴지질 않아요. 짧은 순간 이제 감정을 만나는 게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말 설명을 다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내가 하니까 아주 짧은 순간인데 감정을 딱 느끼신 거예요. 먹먹해진다 그러면서 약간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거든요. 그런 순간이 이제 감정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 들어서 먹먹해졌느냐 내가 이렇게 다시 물었거든요. 그때 하셨던 대답이 저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게 되게 정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외로운지 그걸 누가 봐주기를 바랬는데 그 순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 딱 그냥 이제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울컥한 거죠. 근데 그 감정을 조금 더 머무르면 좋은데 머무르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전혀 안 먹어본 사람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설사하잖아요. 조금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제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질을 이제 말하자면 그 순간 딱 내가 공급을 한 거예요. 조금만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게끔 변화가 되어 가겠죠. 상담을 시작할 때 힘들고 먹먹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 올 때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되었는데 난초님 그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오늘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해주시니까 훨씬 더 제가 얘기 풀어나가기가 쉬웠죠. 그렇죠. 네. 남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소로 뭔가를 순간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페르소나와 유사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어쨌건 지금 이제 그 자기를 감추는 것, 자기 감정을 감추는 거죠. 그 왜 감추는가? 감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자꾸 감춰버리기 때문에, 즉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을 열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접촉,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차단시키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차단하는 그거를 일단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해제를 하면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그거를 자꾸 차단을 하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차단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대로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차단을 안 하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 상대방이 그냥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건데, 실제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혼자 늘 이렇게 버려져 있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하지 않으면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 자기가 막 울고 막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와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안하다가 이렇게 젖도 주고 뭐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해봤겠죠. 분명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해봤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했는데 전혀 반응이 안 오면 그게 상처가 되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한 몇 번 하다가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더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겪고서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서 그런 차단하는 습관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성장하면서 이제 좀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때는 그때 조금 뭐 이제 이걸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이제 외기를 만나야지 이게 이제 소통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데, 어린 시절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지금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차단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차단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 차단하는지도 이해를 또 하면은 더 이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내가 차단하는구나. 두려워서 내가 차단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동시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실험을 하는 거죠. 자꾸 문을 열면서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괜찮네. 그런 경험을 계속 하면서 점점 편해져 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오늘이 물론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경험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이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그게 벗어날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좋은 경험 그거 가지고서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저녁 노을 언덕 위 조각
집 굴뚝에서 오르던 하얀 연기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였네. 작은 방의 고요 속 돌아오지 않는 발자국을 기다리던 아이. 괜찮아, 잘 버텨왔어. 웃음에 감춘 그 아픔도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낡은 햇살 속의 손길 잠시라도 세상은 덜 무서웠지.